사이다 무비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친구였던 담비가 임신을 했다. 평소처럼 담비네 집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담비가 입덧을 했고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작년에 누나의 임신 증상을 지켜본 적이 있어서 나는 바로 알아챘다. 담비의 임신을 알게 된 담비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상대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셨다. 내가 담비네 집에 자주 놀러왔다는 걸 아줌마도 알고 계셨지만 나를 의심하진 않으셨다. 근데 아줌마가 상대가 누구야? 라고 물어도 담비는 입을 굳게 다물고 뱃속 아이의 아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담비는 나와 같은 반이고 현재 중3이다. 근데 중3이 되자 담비는 학교를 자주 빠졌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학교 프린트를 가져다 주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그랬던 담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 역시 깜짝 놀랐다. 가끔씩 놀러왔던 나 외에도 누군가가 담비를 만나러 왔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담비에게 사귀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도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애초에 담비는 히키코모리였고 학교에도 거의 가질 않으니 나 외에 다른 남자와의 접점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담비는 임신 중이다. 담비의 어머니는 혼자서 담비를 열심히 키워오시다가 몇 년 전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 담비의 양아빠는 어느 대기업의 1등 회사원으로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이지만 정근을 가셔서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정근지에서 세를 얻어 사시는데 이 집에 오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하지만 그분 덕분에 담비와 아줌마도 가난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는 큰 주택에서 살고 있다. 아줌마도 담비의 히키코모리 생활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내게 자주 하셨지만 남자를 만나는 것 같진 않았다고 한다. 물론 낮에는 아줌마는 직장에 나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면 몰라도 담비가 그럴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담비는 이미 임신이 됐고 아줌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셨다. 오히려 아줌마는 임신이 잘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혹시 낙태했다가 담비도 임신이 안 되는 몸이 될까봐 더 걱정하셨다고. 그래서 아이는 낳되 그 후 담비가 상대 남자를 자백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생각이라고 하셨다. 중3인 담비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나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을 담비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평소처럼 담비를 대했다. 그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담비네 집에 놀러 갔는데 현관문이 열린 채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가 집에 계시나? 싶어서 신발을 벗는데 그 소리가 담비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자 그만해! 아파! 그만! 조용히 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그럼 아빠가 나라는 게 들켜버리잖아. 이 애는 내 손으로 직접 지워주겠어.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문을 3개 열어젖혔다. 그러자 거기엔 담비를 때리고 있던 양아빠가 있었다. 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살려줘! 살려줘! 양아빠에게 맞은 담비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속에서 빵 터짐과 동시에 아저씨에게 주먹을 날렸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나는 풀스윙으로 계속해서 주먹을 날렸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순 없었고 그는 결국 달아나고 말았다. 담비야, 괜찮아? 배가 아파. 그렇게 말한 담비의 다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끝까지 침착해지려고 노력했다. 기다려, 지금 바로 구급차 부를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담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담비 뱃속에 아기는 없었다. 양아빠는 계속해서 담비의 배를 차고 밟았다고 했다. 담비의 얼굴은 저항하다 맞은 거라고 했다. 급히 달려온 아줌마는 뱃속 아이 아빠의 정체와 딸이 폭행당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엄청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그 후 병원의 심리상담사에게 담비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가 재혼하고 얼마 후 양아빠가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까지 딸을 위해 한 몸 바쳐 일해온 엄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계속 말을 안 했던 거라고. 그러다 양아빠가 정근으로 집을 떠난다고 해서 안심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엄마가 야근하는 날을 틈타 엄마 몰래 집으로 돌아와 담비를 겁탈한 것이다. 그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담비는 학교에도 못 가게 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양아빠는 집 열쇠를 갖고 있었고 언제 집에 오더라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임신이 됐다고 한다. 엄마에게 아이의 아빠를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해가 갔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아줌마는 자신을 책망하며 내가 그런 남자랑 재혼하는 바람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했다. 그런 아줌마의 모습을 보며 담비도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그 후 아줌마는 도망간 남편의 행방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갔다. 그리고 시댁에 가서 남편이 얼마나 비도덕한 사람인지 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알게 된 시부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는 평생 책임지고 갚아나가겠습니다. 평생? 저는 남편을 찾는 즉시 바로 깜빵에 집어넣고 이혼할 겁니다. 솔직히 당신 아들이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후 시부모는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 회사와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했다고 한다. 회사에까지 연락이 오니 양아빠는 오갈 데가 없어졌고 집엔 부모님과 친척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다고 한다. 친척들은 중학생? 그것도 재혼 상대의 딸을 건드리다니 그건 짐승이나 할 짓이야! 라며 친척들이 총출동해서 찾았고 점점 갈 곳이 없어진 양아빠는 수중의 돈도 다 써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거리를 비틀대며 걷다 달려오던 트럭에 치였고 병원에 연락을 통해 양아빠를 찾을 수 있었다. 즉사는 면했지만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도망갈 수도 없어진 양아빠는 경찰에게 잡혀 체포되었다. 미성년자였던 담비를 임신시켰으므로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해도 그 죄는 결코 가벼워지진 않을 것이다. 양아빠가 잡혔다는 것을 담비에게도 알리자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빠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야. 너무 기뻐. 라며 오열했다. 담비가 겪었던 일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걸 그 울음이 대변하고 있었다. 그 후 아줌마와 양아빠가 이혼하기 전 감방에 들어간 아들을 대신해서 시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을 생전 증여를 통해 담비에게 모두 넘겼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감방에 들어간 아들과는 절연했다고 한다. 설령 몇 년 후 그가 출소한다고 해도 부모, 친척, 회사까지 이룬 그가 찾아갈 곳은 없었고 이거야말로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어울리는 최후였다. 담비는 그 후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며 엄마와 이사를 갔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나는 담비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3년 후엔 나도 담비가 사는 동네로 이사했다. 정말 놀라웠던 건 담비가 전보다 더 밝아져 있었다는 거다. 정말 기뻤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담비에게 고백을 했다. 내 고백 사실을 알게 된 아줌마는 저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보통 아이들처럼 사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 거니? 라고 물었다.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치만 이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아줌마는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10년 후 담비는 양아빠에게서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와 결혼했다. 아줌마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3명의 아이도 낳았다. 게다가 히키코모리였던 과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 웃고 화도 내며 지낸다. 그 남자가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